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및 자산관리, 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제는 수지상 등의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 지키지 않는다면요. 소비자들, 가입자들이 절대로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지상 등의 원칙을 지키고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상품만 가입시키겠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가입시켜서 일반 중서민들의 자산 관리를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수지상등 원칙을 지키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놀랍습니다. 전체적으로 9조 원 이상이 되거든요. 지난해보다도요, 2,536억 원, 2.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다면 18조 이상의 19조 가까이 되겠죠. 순이익이 난다는데 그 순이익 누구 돈입니까? 바로 가입자의 돈입니다. 계약자의 돈이죠. 그리고 언제 보험사가 돈이 있어서 돈을 벌었습니까? 가입자 때문에 돈 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난 고연봉이거든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바로 가입자, 그 사람들의 희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53개나 됩니다. 생명보험사 22개 곳, 손해보험사 31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보사 단기 순이익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떨어졌죠. 3조 5,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보사 단기순이익은요 5조 7,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보험사가 수익이 많고 이익이 많아지면 건전도가 높아지니까 내년도 후년도에는 보험료가 낮아질까요? 대폭적으로 인하될까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보험사가 이익이 나는데 왜 보험료가 싸집니까? 보험사가 싸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의 이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보험의 이론, 보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나 0%가 될 수 있지만요.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죽는 것은요, 대수의 법칙, 대량 확률 조사로 인해서 안정적인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에 따라서 로또 복권처럼 차행성 게임이라는 겁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망률하고 생명표를 씁니다. 사망보험, 연금보험 수리의 기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얼마를 주려면은 보험료를 얼마를 걷어야 된다. 연금보험료를 얼마 걷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보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돈을 내야지 보험금을 준다. 급부 반대급부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좀 사라졌나 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입니다. 경영손익이 발생됐다면요. 손해가 나면 다음에 보험료를 더 걷고요. 이익이 된다면 다음에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 바로 수지상 등의 원칙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수익가, 수입해 온 보험료하고 지출된 보험금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보험료가 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니까 보험사가 수익이 많이 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다음에 다시 보험료가 싸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 이익은 절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정 이율 등을 통해서 일부 반영은 아주 참새 눈물만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보험사 이익과는 달리 시중금리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요, 극히 미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정 이율이 낮아진다면요, 훨씬 더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이익의 대부분은요, 계약자 배당으로 할까요? 1990년대까지는 계약자 배당으로 했습니다. 90%를 배당했습니다. 100조 원의 수익이 나면 90조를 계약자한테 배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자기들이 가져갔죠. 9대1 법칙이죠.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수익이 나더라도 계약자, 가입자 돈, 보험료로 굴려서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계약자한테 배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모두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익과 손실은요. 계약자가 아니라 계약자는 희생양이죠. 모두 주주 몫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호회사가 많아서요. 상호회사라는 게 뭡니까? 계약자가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자는 그냥 고객일 뿐이고 직원은 그 대주주들이 어떻습니까? 고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거든요. 그래서 과거 상호회사 때는 그 가입자가 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의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익이 나면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배당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주식회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리고요. 2000년대 이후 보험 상품은 모조리 다 무배당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이 나도 수익을 배당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같은 경우 10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주면서 10년 동안 잘 굴려서 그 돈에서 나온 이익은 전부 다 보험사가 수취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조리 보험 상품이 무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당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한테 배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지 않겠다는 원천 봉쇄 발본색원을 한 것이죠. 완벽하게 차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이익은 모두 주주 몫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주 몫이 되다 보니까 또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또 돈잔치를 벌이죠. 뭐냐면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요.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부장 정도 되면 2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돈 다 누가 준 겁니까? 사실은요. 가입자의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보험사의 평균 연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건인데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평균 급여가 1억 3,500입니다. 메리츠화재가 1억 2,800만 원, 현대해상 1억 이상, 교보생명 1억 이상, 그다음에 하나생명은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DB손해보험은 DB그룹은 원래 월급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도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도 엄청나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 평균 연봉도요, 평균 연봉입니다. 삼성화재가 무려 12억 원 이상을 줍니다. 엄청나지 않을 수 없겠죠. 그에 반해서 삼성생명은 7억 이상은 되고요. 그러니까 임원도 많이 받고 차장, 부장도 많이 받고 평균 연봉도 그러니까 모두가 보험사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누구의 돈입니까? 가입자의 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요새 역전된 것 같아요. 은행권 평균 급여가 KB는 1억 2천만 원, 하나는 1,100, 1억 1,900만 원, 신한은 1억 1,300만 원. 우리은행은 예금보호공사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여에도 불구하고 1억 1,200만 원이나 받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권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만 최고 연봉을 따진다면은 보험사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배 아프지 않습니까? 남의 돈으로 돈잔치를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배가 정말로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험 원리, 원칙, 이론에 맞춰서 상호회사로 돌아가서 계약자가 상호인 회사, 그리고 수익이 남은 계약자한테 배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니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험에 들어간 돈을 줄인다면 자산 관리에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를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이로써 자산 관리에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전 국민이 보험을 가입해서 가난해진다는 뜻 아시겠습니까? 누가 부자가 됩니까? 제로섬 게임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가 부자가 되고 보험 판매인들이 그 와중에 또 수수료를 거액으로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호회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 유배당 상품으로 모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의 90%를 계약자한테 배당하거든요.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식회사의 욕심은 한이 없이 끝이 없이 막 펼쳐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보험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상품을 만들어서 중서민이나 가입자의 자산 관리를 망쳐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을 자꾸만 가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꼭 필요한 상품만 가입하는 게 보험 상품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 보험에 이전하는 리스크 원칙이 있습니다. 보험 사고 발생 확률은 극히 미미하지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20대가 죽는 확률이 0.00 몇십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로또 복권보다 훨씬 더 당첨금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위험을 리스크를 이전시키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를 리스크 이전시키냐면 보험 사고 확률이 발생 확률이 극히 미미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산적 피해를 보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험을 통제하거나 보유하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만 가입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하고 1급 장애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한 확률도 뭐 아주 극히 저조하지도 않지만 뭐 비일비재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요 사망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재산적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저가보험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2만 개를 싣고 미국 가다 침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저가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지 나머지 뭐 암보험이니 골프보험이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소소한 보장은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암보험, 건강보험, 성인병보험, 보장보험, 치매보험, 뭐 3대 성인병 보장보험, 그 다음에 치아보험, 간병보험, 기타 각종 보장, 어린이 보장보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보험 가입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 거기에 돈잔치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거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두둑한데 왜 보험을 가입합니까? 대신 저소득층인 중소득층, 중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어요. 소소한 보장이라도 적은 보험료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엄청난 보험금을 준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보장이지만 엄청난 보험료하고 사고 발생 시 확률도 미미하지만 보험금도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미래 보험금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현재 가치가 극히 똥값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미미한 확률과 적은 보험금 그리고 과다한 보험료 때문에 항상 자산관리에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냐? 과다한 사업비 때문이라고 그렇거든요. 똑같은 종신보험을 팔아도 미국보다 우리가 4배 내지 6배가 더 비쌉니다. 주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사망보험, 똑같은 사망보험금인데 사업비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온 보험사들은 싸져야 되는데 싸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오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사랑 실천 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보다 부자인 보험사나 그 다음에 고액 연봉 받는 보험 판매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족사랑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가입자 자신의 이익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부부사랑, 가족사랑만을 실천하는 때라고 봅니다. 옛말에 성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 도와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어려운 거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삽니까? 물론 자신이 훌륭해지고 나서 남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만은요. 남만을 위해 산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요. 뜻이 있죠. 하지만 부자를 위해서 산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내 돈으로 돈잔치를 하면 배가 아파야 됩니다. 내 돈으로 부자가 되고 돈잔치를 벌이는 꼴을 본다면 절대로 그것은 목불인견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호회사로 가지도 않고 유배당 상품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과도한 사업비로 여러분의 사상 관리를 망칠 수도 있는 상품을 계속 출시할 텐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입한 보험은 모조리 해지한다면 저절로 원상복구가 되거나 자기주정에 의해서 보험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전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그 장원급제 하면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십니까? 바로 기득권층의 음서제도처럼요. 그 사람들한테 백성들의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증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내주거든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인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딜러 게임이거든요. 보험사나 금융기관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윈윈은 되기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희생이죠.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들어오면 보험사나 금융기관은 엄청나게 부를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쥐꼬리만한 어떻습니까? 보험상품, 특히 저축보험이나 비과세 상품을 강요해서 연금보험이라든가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하면 여러분은 피를 보게 됩니다. 예금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보험, 치명적 리스크인 사망하고 장애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장애도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면 안 됩니다. 보장 금액이 적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공짜, 무료 장애 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사망 보장 필요한데요. 종신보험보다 무려 20배 가까이 싼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험은 가입할 게 없는 것이죠. 물론 화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의무보험이죠.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가입하지만 나머지는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자산 관리를 망치는 이런 판매인들하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인들을 정말로 멀리하거나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상품만 권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겠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걸 가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야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종신보험을 가입시켜야지 20배 더 싼 정기보험을 가입시킨다면 자기는 20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가입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더 싼 거 없냐고 물어보면 정기보험 가입하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보험이 쌉니다만은 평생 보장 안 해주니까 꽝이 없는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갈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절대로 정기보험은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정기보험은 가입시키죠. 종신보험 절대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보험은 팔지도 않겠지만요. 자,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판매인의 말만 믿고 가입했었죠. 정에 의해서 얼굴 보고 가입한 것도 많고요. 따라서 판매인이 아닌 자기 편에서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야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 및 자산 증대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보험 가입하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뜯겨가면서 자산 관리를 망칠 수 있는데 자산 관리 컨설팅으로 얼마 안 되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자산 관리 컨설팅을 받지 않는다? 공짜 컨설팅을 받는다? 공짜가 있습니까? 공짜 뒤에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보험 및 불필요한 금융 상품들 가입으로 여러분의 자산 관리가 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절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보험이 금융 상품이나 금융회사의 부조리가 너무 팽배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높이고요. 실존주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 보면 안 되겠죠. 살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살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러한 시련 속에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러한 현명한 경험과 솔루션과 이론을 가진 사람의 지원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